안녕하세요.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 다 안 누르셔서 10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어요? 약간 틀을까요? 아니야. 아까는 점점 더워질 텐데. 네.
자, 줌으로 들으신 분들 다 자기 음소거 좀 해주세요. 지금 줌으로 들으신 분들 음소거 좀 해주시고 제 목소리 상태 좀 확인해 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립니다. 잘 들립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아직 다 안 들으셨는데 일단 10시 5분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워크 2일차입니다. 오늘 대표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아들 시험 끝나고 오늘 그 휴가를 해서 가족들하고 시간을 같이 갖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물려받았습니다. 좀 부족하지만 함께 알아가는 마음으로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차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대부분 아시는 내용들이 많고 알지만 잘 활용을 안 하고 잘 쓰지 않으면 조금 처음 접하는 것보다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순서를 잊어버리거나 내용을 빠질 수도 있어요. 저도 스마트워크 교육을 하고 있지만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거는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파악하는데 어쩌다 한번 교육하거나 잘 안 쓰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 사항은 순서대로 해서 구글 킵, 아니, 위에 퀵 메모부터 쭉 해서 구글 관련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쭉 해볼 거고, 그 다음에 크롬 웹스토어에서 크롬 설정하는 거, 그 다음에 챗GPT 관련 확장 프로그램, 그 다음에 쭉 있는데, 다는 안 할 거예요. 그렇게 꼭 다 해야 된다는 건 없고, 만약 못하면 1급에서 하기로 얘기를 했고, 대신 이제 대표님이 미션을 준 게 끝에서 세 번째 있는 그 마인드 40이라고 있어요. 요걸 좀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거나 잘 안 쓰는 분들이 많아서 요걸 좀 끝부분에 시간을 내서 요거는 마인드 40이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마인드 40이에 좀 중점을 둘 거고요. 그 마인드 40일을 왜 대표님이 얘기를 하시냐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생각 정리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도 필요하지만 특히 이제 대표님한테 뭐를 요구를 하실 때 제안서나 강의 계획서나 어떤 목차를 정할 때 그냥 막연히 요청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어떤 일차로 한번 생각 정리를 해서 그 마인드 40일을 바로 링크로 대표님한테 보내면
대표님이 바로 그걸 확인하면서 보고 나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발전에도 필요하지만 의사소통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마인드 42를 다 좀 해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요건 좀 시간을 충분히 내서 마인드 42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간에 맞춰서 마이너스 41로 끝을 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진행하면서 뭐 의견이 있거나 조금 이상하거나 미흡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PC하고 스마트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양쪽을 다 음, 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맨 처음에 순서에 의해서 퀵 메모를 하겠습니다. 퀵 메모는 스마트폰이죠. 자, 퀵 메모를 제가 일단 크게 문제는 아니까 원래는 이제 사실은 삭제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퀵 메모를 검색해서 설치합니다. 근데 퀵 메모라고 이름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빨간 바탕에 연필 모양 있는 거 그게 아니고요. 조금 더 올리면 그 밑에 그 주황색 이게 노란색인가요? 노란색 바탕에 영어로 퀵이라고 써진 거 있죠. 요겁니다. 여기 보세요. 요거요. 같은 퀵 메모도 두 개가 있어요. 분홍색 바탕이 아니고 노란색 바탕에 빨간 연필 모양. 요거를 설치하고 열기를 하세요. 지금 들어오신 분 스마트폰에 플레이스토어에서 퀵 메모 보고 설치하고 권한 허용 주시고 열기를 하세요. 자, 열기가 다 되시면 말씀하세요. 특히 줌으로 드신 분들은 제가 잘 모르니까 설치 끝나고 열게 했다면 말씀만 해주세요. 됐나요? 권한 허용을 안 준 거 아니에요? 천천히 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마세요. 아, 이게 된 거예요. 지금 들어온 거예요. 이게 투명 배경으로 해서 투명을 했잖아요. 이걸 눌러서 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열린 거예요. 지금 열린 거예요. 다. 네, 열린 거예요. 지금 여기 저기 교육장에서 하시는 분 중에 이미 다 설치가 돼서 다 열렸는데 이게 투명 배경인지 아닌지 이제 헷갈리시니까 처음에 이게 뭔가 잘 막 글씨는 써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막 당황하셔가지고 그런데 그게 퀵 메모의 특징이에요. 투명 배경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메모장이 여러 개 있는데도 굳이 퀵 메모가 필요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열면 상단에 검은 여기 있어요. 요게 설정이에요. 여기에 메뉴들이 다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요. 위에 한번 메뉴를 보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맨 왼쪽에
조그만 저기 역삼각형 모양 있죠? 거기를 터치하면 배경 바탕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흰색, 노란색을 터치하면 색깔이 바뀌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메모를 할 수 있는 건데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서 뭐 연필 색깔 정하고 그 연필 모양 누르면 뭐 일반 스프레이 형광펜 하고 밑에 그 색상 정하고 그다음에 펜 굵기 이렇게 요걸 펜에 대한 거를 여기서 다 설정을 하면 됩니다. 그 빈칸 터치해서 옆에 지우개 모양이 지우개예요. 지우개를 터치하면 지금은 이제 근데 지우개 크기 정하고 한 번을 더 눌러서 밑에 전체 삭제 누르면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울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지울 수도 있어요. 요게 다예요. 그리고 옆에 요게 이제 저장. 자물쇠 모양이 저장하고 공유하고 설정은 뭐 크나 큰 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 화살표 모양이 전 단계, 다음 단계 이렇게 오갈 수 있고요. 근데 이 퀵메모 제일 거는 화면상에서 그대로 캡처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데 요게 그 저기 S펜 많이 쓰잖아요. S펜보다 좀 편해요, 이게. S펜 하면 그 S펜을 한번 캡처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요건 바로 그 상태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역삼각형 눌러서 거기서 투명 배경으로 바꿔보세요. 투명 배경 맨 위에 있죠? 이게 지금 투명 배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폰에 화면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펜 모양 눌러서 펜을 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반이나 형광펜이죠. 일반에다 놓고 펜 색깔을 뭐 빨강으로 해볼까요? 빨강 선택하고 펜 크기를 좀 정해서 이렇게 정하고 빈 데를 터치하면 메뉴가 없어지죠. 자, 여기서 이제 손으로 뭐 터치펜도 돼요. 손으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뭐 번호도 쓸 수 있고 글씨도 뭐 그렇게 쓸 수 있죠. 그랬는데 이게 뭐 실수가 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전 단계 한 단계씩 앞으로 뒤로 가는 거고 다시 오면 전 단계로 가는 거고 이 상태에서 어, 지울 게 있다 그러면 아까 같이 지우개명 눌러서 지우개 크기를 정해서 부분적으로 지울 수 있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지울 수 있고 다시 눌러서 전부 다 한 번에 전체 삭제 누르면 한 번에 다 지워져요. 됐죠? 다시 한번 그려보고 요거를 이제 저장하려면 끝에서 두 번째 눌러서 저장하거나 공유하면 바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갑자기 뭐 이렇게 정리할 때도 필요하지만 강의할 때도 요걸 쓰면 화면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할 수 있죠. 강의할 때도 편리해요. 그래서 퀵 메모를 굳이 해 드린 이유가 요 기능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음, 저장을 누르면 갤러리에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S펜보다는 물론 S펜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만 한 단계를 줄여서 바로바로 쓸 수 있어서 편합니다. 자, 퀵메모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메모보다 더 훨씬 더 간단한 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용도가 좀 많은 겁니다. 요거는 포켓이라고 스마트폰에서는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PC에서는 여기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크롬 웹스토어에서 포켓을 검색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지메일 계정으로 똑같이 지메일 계정 똑같은 거로 하면 스마트폰에서 한 이게 이제 웹상에서 기사나 글이나 동영상을 저장을 해서 포켓에 저장을 하면 이게 PC에서도 똑같이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오프라인에서도 인터넷이 안 되는 데도 되고 이게 유료로 하면 그 사이트에서 삭제를 해도 여기 클라우드상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유료 기능으로 하면 많이 쓰시는 분들은 유료로 써도 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이라고 쳐야 되는데 가끔가다 이게 그 규정에 따라서 한글로 쳤을 때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제가 한번 우선은 한글로 쳐볼게요. 이렇게 하면 막 지금 이제 한글로 쳤는데 저는 지금 나왔어요. 여기 보시죠? 빨간 바탕에 체크 있는 거. 이게 어떤 때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안 나오면 영문으로 치면 확실하게 나와요. 설치하고 권한 허용 주시고 열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본인 지메일로 로그인까지 합니다. 받을게요. 게임이 전화번호 주시고 지메일로 로그인할게요. 설치하고 권한 허용 주고 그다음에 음, 설 아직 안 되셨나 보네. 짱수 활용은 안 나오죠. 네, 로그인 누르셔서 설정을 누르면 거기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하단에 설정을 눌러서 본인 지메일이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은 PC하고 같은 걸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화면을 깜빡하게 해주세요. 지메일 로그인하는 거 아니긴 이메일 정도 그냥 지메일 설치하면 안 돼? 몇 개 중에? 그러니까 로그인 등록을 누르셔. 그런가 보네. 지메일 로그인하면 그렇게 입력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아이디 비밀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그 전에 한번 쓰셨네. 썼나요? 여기 좋아요. 요거는 디스커버리라서 여기 보여주는 거. 이거 이거 하나 그 전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아직 안 됐어요?
그런 거. 그럼 뭐를 한다면 끝까지 이게 네, 사실 이게 처음부터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자꾸 그 화면으로 가래. 자, 아직 안 되신 분이 있어서 일단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정을 누르시면 거기서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뭐 와이파이 연결시만 쓰겠다 그러면 와이파이 연결시만 다운로드 이렇게 눌러주고 그다음에 누른 김에 프리미엄이 뭔지 한번 다 눌러볼까요? 그, 자, 포켓에서 무료에서 유료로 바꾸면 월간 5,500원이고 연간 9,100원이네. 이게 PC에서 여는 거하고 금액이 달라요. PC는 4만 얼마인데 여기서는 한 달하고 연하고 차이가 금액이 별로 없네요. 12달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단 그 온라인에서 내가 원래 원본이 사라져도 여기 포켓의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서 그대로 영구히 보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게 뭐냐면 인터넷이 안 돼도 여기 내가 저장한 기사나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여행 갈 때 비행기 안에서는 그 와이파이를 못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비행기 모드로 해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저장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사나 영상을 포켓에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제가 몇 번 써보니까 영상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 유료로 썼다가 다시 무료로 전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쓰려면 완전 유료로 하는 게 낫고 원래는 이게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무료도 되는 거로 안 된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때는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요, 무료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차이가 뭔지 이제 알려드렸고요. 다시 맨 앞으로 와서 홈, 홈으로 오세요, 홈. 박선생 선생님 됐어요? 자, 이렇게 됐고 우선 스마트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PC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홈에서 최근 저장한 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마트폰에서 저장한 거랑 그다음에 PC에서 저장한 게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있고 기사도 있고 그 밑에는 여기서 내가 올린 게 아니고 디스커버리라고 이게 포켓 사이트에서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그 제목을 보고 읽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저장하려면 나한테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 있을 때 보시면 관심 있는 것들 보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별로 쭉 올라와 있죠. 이렇게 그 주제별로 미리 해놓으면 비즈니스서부터 캐리어, 에듀케이션 여기 쭉 있죠. 이렇게 선택을 해서 내가 좋은 정보도 여기서 받아서 여기서 내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요거를 주로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다른 기사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을 해서 저장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테마별로 미리 주제를 정해 놓으면 여기서 올려준 것 중에서 내가 바로 저장하면 더 빠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홈 버튼을 누르고 네이버나 구글로 갑니다. 홈 버튼 누르고 자, 네이버를 하나 열어보세요. 네이버. 자, 기사 한번 저장을 하고 자, 영상 한번 저장을 할 겁니다. 네이버에서 뉴스를 열어보세요. 뉴스를 열어보셔서 여러 가지 하다가 내가 나중에 다시 봐야 될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교육상 도움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저기 연다 보니까 이게 코미디닷컴이 열렸는데 이 건강 사이트거든요. 살 빼면 가장 좋아지는 것. 몸과 밤이 즐겁다. 내용이 확 가네요. 자, 이렇게 보시다가 뭐 이거 다 봐도 되지만 누구한테 보여주고 저장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공유를 하면 되죠. 하단에 공유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왜 두 무슨 번째, 페이지? 왼쪽에서 두 번째. 아, 이거 응. 들어가라. 왼쪽에서 두 번째 어디? 자, 찾으셨나요? 공유 네, 찾아보세요. 화살표 모양 누르면 자, 뭐야? 위에 카톡으로 보이는 바로 밑에 둘째 줄에 포켓 모양 있어요. 빨간 거. 음, 여기 찾으셨나요? 예, 자, 터치만 하면 바로 저장이 돼요. 그 음, 터치만 하면 포켓에 저장됐다고 나오죠? 예, 나오고 바로 눌러야 이제 태그도 할 수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태그를 나중에 해야 돼요. 내가 제목을 넣거나 키워드를 누르려면 거기서 바로 넣어도 되는데 시간을 놓치면 나중에 거기 들어가서 해도 됩니다. 하나, 어떤 기사 하나만 해보세요. 이렇게 태그야, 그 모든 태그. 네, 됐죠? 자, 확인은 좀 이따 하고 이번엔 다시 홈 버튼을 누르고 홈 버튼 눌러서 유튜브를 바로 여세요. 유튜브에서도 쭉 보다가 음,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들이 있죠. 가끔 가다가 그러면 고기를 음, 이제 공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제목 옆에 점 3개 누르면 플레이 시켜도 되고 플레이 안 시켜도 돼요. 그러면 요거는 플레이도 밑에 공유가 있고 거기 제목 옆에도 공유가 있어요. 누르면 거기를 옆으로 쭉 밀다 보면 이렇게, 여기 두 번째 줄 빨간 거 보이죠? 거기 예, 누르면 똑같이 바로 이게 공유가 됩니다. 저장이 되고 바로 눌러야 내가 태그를 바로 하기가 좀 편해요. 제목이 뜰 때. 지금은 이제 이렇게 보이죠? 그럼 내가 요거를 주제를 여기서 내가 그냥 하나 있는 거는 터치하고 없는 거는 새로 넣는 거예요. 그럼 태그를 내가 하나 넣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기사 하나 해보시고 동영상 하나 오기 해보세요. 싫다. 잘 오기 안 싫어.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기사 하나 저장해보고 영상 하나 저장을 해보세요. 하셨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최근 실행하면 눌러서 다시 포켓을 엽니다. 그러면 최근 저장한 내용 바로 밑에 그 마지막 거대로 순서대로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구글 드라이브 숨은 기능 영상 하나 했고요. 유튜브에서 그다음 네이버에서 이렇게 했어요.
자, 거기를 이제 터치를 하면 이제 이게 여기서도 이제 그 포켓 안에 메뉴가 또 있어요. 그래서 파일, 그러니까 필터별로 분류할 수 있고 그 별표 난 거는 즐겨찾기예요. 밑에 저 별표 있죠? 별표 있고 점 세 개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뭘로 열을래? 근데 크롬이나 네이버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이거 근데 지우려면 삭제는 삭제도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근데 그 기사를 열어서 뭐 크롬으로 도 되고 네이버로 도 되고 여기서 이제 쭉 내용을 확인하죠. 확인하고 여기를 내가 아까 태그를 처음에 태그를 해도 되고 태그를 못하면 여기서 해도 돼요. 상단 위에 여기 보세요. 상단 위에 포켓 모양 있어요. 그 옆에 점 세 개 있고 여기 있죠? 위에 상단에 제목 옆에 그러면 여기에 어, 저장 여기 있고 듣기 있고 공유 있죠. 여기서 할 수 있고 끝에 점 세 개를 누르면 이거는 이제 원래 있던 기능이네요. 이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네이버에서 들어서 보는 건가? 크롬에서 그러면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아까 그 영상 한번 또 열어볼게요. 영상 저장한 거. 그리고 영상을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세요. 그 기사나 그 동영상을 보시면 바로 광고가 바로 삭제돼서 바로 보여요. 그냥 원본으로만 읽기만 안 하면 아시겠죠? 어떤 거는 또 광고가 들어오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됐고 아까 말씀하신 이거를 그 그냥 삭제하겠다 그러면 그걸 열지 않고 거기 별표 옆에 점 세 개 있죠. 거기 누르면 거기에 삭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보관소는 일종의 다른 데로 한 번 더 완전히 저장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필터별로 구분해가지고 아예 어디다가 저장할래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분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영상에서 저기 열지 마시고 기사에서 글이나 기사에서 한번 그 기사를 열어보세요. 기사를 하나 열면 위에 메뉴가 뜨는데 그 기사 네이버 크롬으로 안 열려요. 크롬으로 열려 있는데 네이버를 자꾸 네이버를 만들어. 그러면 이 메뉴가 안 떠요. 네이버를 뭐로 뜰 거냐고 그거 보고 여기 물어보는 그거는 네이버를 하는 네이버로 하면 메뉴가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 아마
비나면 차면 다시 그냥 정상적으로 저기 원하는 대로 되더라고요. 네? 두 개를 꼭 안 열고 네이버나 삼성 그걸로 안 열고 그냥 비나면 대체 이렇게 저는 항상 이거 쓰는데 여기서 그냥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메뉴가 원래 메뉴가 그 크롬이나 네이버의 메뉴가 뜨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그게 떠요. 네. 자, 이게 정상적으로 크롬에서 열면 상단에 저같이 저렇게 메뉴가 떠요. 상단에.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태그를 내가 키워드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해서 저장할 수 있는 거고, 아, 저 여기 요거 누르니까 여기 예, 예. 그거하고는 조금 메뉴가 다른데, 거기를 그렇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아니고, 아까 그거는 기본으로 뜨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내가 이게 뜰 때마다 메뉴가 다르네, 진짜. 네이버로 열을 때하고 저기 크롬으로 열 때하고 네. 메뉴가 좀 달라요, 네, 보이는 다르게. 게. 예. 그래서 내가 태그도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저장하는 때 필터도 내가 어디다 저장할래?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하면 일단 스마트폰에서 활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플레이스토어에서 포켓을 해서 지메일로 로그인을 해놓으면 기사는 기사대로 네이버, 구글 아니면 뭐 다른 블로그나 이런 데 가서 그거를 뭐 공유를 해서 포켓 그 로고만 누르면 바로 저장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영상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단에 포켓 로고만 누르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켓에 가면 이제 저장된 걸 찾을 수 있고 거기서 또 공유도 되고 삭제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자 이제 PC에서 하는 거 해볼게. 자 PC에서 하려면 그 그전에는 이 상단에 여기 앱 구글 화면에 구글 여시고 여기에 웹스토어가 있었는데 크롬 웹스토어가 있었는데 여기에 여기 뜬 로고가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글의 메뉴. 여기 설정 로그인 프로필 사진 옆에 점 9개 있죠? 점 9개. 여기를 누르면 쭉 스크롤하면서 밑으로 내려가면 크롬 웹스토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요? 크롬 모양. 크롬 웹스토어. 여기 하단에서 거의 맨 끝에 있어요. 네. 그거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앱에서 자꾸 여기 찾으시는데 여기 뜬 게 그 안으로 들어갔어요. 됐죠? 네. 자, 그럼 여기서 포켓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로고 모양 보이죠? 빨간 거 체크만 있고 Save to Pocket이라고 있어요. 저는 지금 설치를 했기 때문에 추가됨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처음 하시는 분은 여기를 이제 거기를 갖다 클릭하면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라고 떠요. 여기에 하얗게 거기를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고 짱 프로그램 거기 숫자 포켓 나왔나요? 네. 여기 한번 클릭하세요. 숫자 이게 설치는 아니에요. 이거 확장 프로그램
그냥 클릭을 안 하셨죠. 그러면 추가, 그다음에 여기 모양, 출장 추가, 그다음에 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세이브드 포켓에 그 화면에 갖다 놓고 왼쪽 마우스를 한번 클릭을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면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라고 파랗게 뜨고 그러면 상단에 권한 허용할 거냐고 물어보면 권한 허용하고 안 물어보면 그 다음에 확장 프로그램에 추가까지 눌러줘야 크롬에 이제 설치가 되고 거기에 북마크에 뜨는데 처음에는 안 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줄에 그 도깨비 방망이 모양이 있어요. 이게 툴이거든요. 여기 도깨비 방망이 여기 보세요. 여기 요거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 끝에서 세 번째 망치 모양 있죠? 까만 망치 모양 요거 클릭하시면 지금 설치한 게 세이브드 투 포켓이에요. 쭉 찾아보시면 여기 여기를 한번 눌러서 파랗게 만들어야 상단에 핀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이게 그 열리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 여기 점 3개 눌러서 뭐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뭐 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거까지 해보세요. 여기까지 하십니다. 여기서 로그인이 안 돼요. 지금 애초에 아까 크롬 로그인 안 했어요. 본인 걸로. 근데 아, 그러니까 로그인이랑 찍은 게 이거 있었는데. 이 기회를 넣으셔야 하고 거기에 안 나가서 거기에 기회를 아니, 기회가 있죠. 이거는 로그인 하는 거고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해야 로그인. 이거 했는데, 이거 누르면요, 두 개가 뜨더라고요. 근데 또 로그인은 여기 가지고 새로 열어서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면 추가됐다고 뜨죠. 본인이 로그인 하는 거에다가 해야 똑같이 돼요. 지금 로그인 할 때다 계속 했는데 얘가 왜 나와요? 네, 열리고 다른 게 열렸어. 여기 득표만 눌러서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클릭, 네, 네, 클릭해서 파랗게 만들어. 자, 그러면 생겼죠? 자, 빈칸 클릭 됐어요. 생겼잖아요, 지금. 이거. 아, 네. 자, 줌으로 들으신 분들 지금 얼만큼 됐나요? 자, 요 북마크 줄에 요까지 나와야 돼요. 여기 안 나오신 분들은 설치가 했는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여기 요거 툴 망치 모양을 눌러서 그다음에 포켓을 찾아서 핀 모양을 클릭해서 파랗게 만들어주면 상단에 뜹니다. 잘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요까지 하고 네, 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크롬 확장 프로그램으로 지금 포켓이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요건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 게 내가 저장할 게 있으면 그 저장할 웹상에서 열고 여기 확장 프로그램 여기만 클릭해주면 바로 저장이 돼요. 여기만 누르면 바로 저장이 돼요. 자, 네이버를 먼저 여시고 구글도 돼요. 네이버를 여시고 구글도 되고 여기서 뭐 기사 검색이나 뭐를 해보세요. 저는 오늘은 계속 코미디닷컴 쪽에서 자 이렇게 이제 기사를 보다가 저장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위에 확장 프로그램에 이미 보이죠? 로고가 요거 클릭만 하면 바로 저장이 돼요. 클릭만 하면 이렇게 바로 저장됐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아까 스마트폰에서는 공유를 누르고 하단에서 포켓을 선택했죠. 요거는 이미 있는 그 포켓 로고만 북마크해 있는 거 한 번만 이렇게 클릭하면 바로 저장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다른 분은 다시 여기 유튜브 열어서 또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열어서 여기서는 영상을 한번 선택을 해야 돼요. 영상을 하나 선택을 해서 영상이 열린 거 확인하고 이 상태에서 아까 같이 똑같이 위에 있는 포켓을 눌러주면 이 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영상을 한번 선택한 다음에 해야 돼요. 여기를 눌러주면 영상도 이렇게 똑같이 밑에 저장 중이라고 뜹니다. 자, 기사 한번 영상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냥 열렸는지 확인하고 중지하고 다시 한번 중지하고 됐죠? 네. 여기 요거 누르면 돼요. 그 기사를 그만 물어보면 이게 제가 이거를 하려면요 이 밑에 찍고 이 두 개가 떠. 그러니까 지금 거기다가 하나는 지우셔야 돼. 하나는 로그인 한 거고 하나는 안 한 거예요. 이거를 해서 이상해. 지금 다 배우고 있거든요. 이거 내리 다시 보고 아니 이게 이렇게 제가 오늘 하나 어제 나오셔서 그래. 이게 지금 새로 또 새로 해야 돼. 이게 자꾸 두 개가 떠요. 하나를 하면 삭제가 이상해.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해봤거든요. 자, 요거 확인하는 거는 일단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자,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지우는데 지우고 싶은 이게 제가 하나를 하면 옆에 하나가 다시 뜨더라고요. 코멘트 언제 했죠? 한번 후다 말을 안 누르면 코멘트를 한번 하시면 하면 아니 그거를 옆으로 옮겼다가 다시 해달라고 해 있죠. 여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네, 아니 이거 포맷 오래 했는데 오래 했어요?
그냥 법적으로. 지워도 또 생기고 안 되면 꺾어. 지우고 싶습니다. 근데 껐다 켜도 그래도 똑같이 안 나가니까 조명이 딱 약간 시스템. 카메라 아니 카메라 좀 키우면 돼. 근데 엄청 이게 뭐야 지금 작동이 되냐? 그래서 그냥 멈춘다는. 힘들어서 맨날 그래서 뭔가 좀 실행되는 아주 특별한 것들이 돌아가는데. 그래서 기회를 주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 느낌이 되는구나. 이게 항상 지금 요거로 된 거예요. 요걸로 네, 이거는 그걸로 하면은요 다시 또 클릭을 하면 여기 옆으로 또 떠요. 왠지 모르겠는데 지우기 이거 내가 쓰는 걸 어떤 걸 쓰는 건지 내가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는 똑같거든요. 틀려요. 근데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진행 속도가 늦네요. 그러니까 빠르신 거예요. 빨리. 네, 제가 아, 이게 원래 저 지금 약간 속도가 되게 오래됐어요. 느려서 그러니까 자꾸 하다 보면 엉키는 거예요. 네, 경량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급해가지고 끝나가지고 계속 연달아하지 말고 조금을 두고 하세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많이 꺼였거든요. 그냥 지워요. 지워요. 여기가 이제 얘는 40분이 안 거예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요거 저기 PC에서 돼 있는 것만 확인하고 바로 다음은 진행하겠습니다. 자,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거기 포켓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마우스 원래 그냥 거기서 왼쪽 클릭하면 바로 저장이 됐죠. 그래서 그냥 누르면 바로 또 저장이 돼요.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하면 메뉴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포켓 세이브 열기를 눌러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전체 화면이 보이죠? 여기서 홈서부터 쭉 뭐 이렇게 디스커버 컬렉션 누르고 리스트 열리고 필터에 아치브 페이보릿 쭉 그러니까 태그로 한 거는 이게 하이라이트에 태그로 한 게 보이고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리가 돼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어서 확인을 하고 그냥 그 원본으로 보지 마시고 뷰 오리지널에 있죠? 이게 누르면 원래대로 보이는 건데 광고 같은 것도 다 뜨고 막 화면이 좀 복잡해져요. 그냥 이 상태로 보고 여기서 여기는 그 하이라이트 태그 만든 하이라이트 큰 제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요게 태그고 즐겨찾기 요거는 그 필터로 한데 저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게 삭제 공유 요 정도만 확인을 하시고 맨 끝에 AA 있고 체크 있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바탕색을 내가 하고 글씨색 조정할 수 있고 자, 요 정도 되면 이제 다 PC도 다 확인해 드렸어요. 자, 포켓에서는 요 정도 하겠습니까?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네. 자, 요번에는 구글 킵 하겠습니다. 구글 킵. 자, 스마트폰 먼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찾아주시고 구글 킵을 입력을 합니다. 이게 노란 바탕에 전구 모양 있죠? 구글 킵. 그거 설치하고 열기 하세요.
요것도 어, 지메일로 로그인 해놓으면 스마트폰하고 PC에서 양쪽이 다 똑같이 동기화돼서 똑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건 그냥 메모장이에요, 메모장. 아까 포켓은 웹상에서 있는 거를 바로 클릭해서 저장을 했죠. 이건 내가 바로 쓰는 메모장이에요. 내가 원하는 메모, 원하는 사진, 원하는 영상 갖다가 붙이고 저장을 하는 거예요. 메모장인데 이걸 PC하고 그 스마트폰에서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것도 구글의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게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 구글의 메뉴에서 선택해도 되고 크롬 앱스토어에서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해서 설치를 해도 됩니다. 사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구글 킵을 설치하고 열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맨 위에 로그인 눌러서 계정을 선택해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지메일로 로그인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미 처음 쓰신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이미 몇 번 쓰신 분들은 메모에 누른 게 떠요. 지금 처음 쓰시나요? 있어요? 뭐가 있더라고요. 있죠? 자, 이제 그 로그인 눌러서 로그인 마크 눌러서 하시고 옆에 사각형 조그만 사각형 두 개 있죠? 그러면 목록 보이는 거를 내가 모양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눌러서 이렇게 한 줄로 볼 수 있고 또 한 번 누르면 이렇게 두 줄로 볼 수 있고 메모를 보이는 모양이고 옆에 여기 삼선 있죠? 삼선을 누르면 이렇게 뭐 메모 할 수 있는 거 알림 기능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렇게 여기는 이제 라벨이라 그래요. 라벨. 그 아까 거기서는 뭐 태그 뭐 이렇게 했었는데 라벨을 가지고 항목별로 구분해 가지고 폴더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전 그래서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라벨이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새로 만들 때는 여기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메모도 그냥 메모장에 둘 수도 있고 그 보관된 메모를 한 번 더 저장을 하면 이 보관된 메모로 와요.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설정을 누르면 전체 내가 어떤 설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 알림 기본 설정은 내가 알림에다가 메모에다가 시간 설정을 하면 시간대별로 이렇게 내가 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그 구글 특징은 빨리 빠르게 메모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음성으로 메모할 수 있고 음성으로 메모를 하면 그 텍스트가 같이 떠요. 그래서 음성으로 하고 텍스트로 이렇게 바꿔놓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편리합니다. 그다음에 사진이나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이미지를 저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공동 작업자를 그 공유해서 협업할 수가 있어요. 거기 밑에 설정에서 공유라고 있죠. 공유 사역 설정을 켜놔야 다른 사람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장을 열고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려면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는 거고 그 내가 아래 메뉴를 눌러서
아래 이제 첫 번째 있는 요게 이제 체크 항목이고 체크 목록이고 그다음에 여기 손글씨 그리는 거 마이크 그다음에 이미지 있죠. 거기서 눌러서 그걸로 이렇게 시작을 해도 됩니다. 여기 하단에 눌러서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눌러도 이게 요 메뉴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플러스가. 근데 이왕이면 여기 그냥 플러스 누르는 게 좋겠죠? 플러스 누르면 제목하고 메모를 넣고 하단에 메뉴가 있어요. 자, 제목을 터치해서 우선은 뭐 간단하게 뭘 하나 자, 제목을 먼저 넣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래가 이제 내용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로 키보드를 넣어도 되고 음성으로 해도 되죠. 구글 킵에서 메모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적당한 예? 적당한 이거는 특별하게 저장 안 눌러도 그냥 자동으로 저장되는데. 그렇게 하시고 쭉 이제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플러스를 하단에 플러스를 누르면 메모를 하는 때 들어가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어요. 촬영하는 거, 이미지 추가, 그림 녹음 있죠. 아까는 제가 키보드에서 눌러서 음성을 그 문자로 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가 안 나왔는데 여기서 녹음을 누르면 녹음하고 텍스트가 같이 떠요. 구분을 확실하게 하세요. 잘못 들어간 건 지우고 구글 킵에서 음성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텍스트가 뜨고 위에 문자도 뜨죠. 그러니까 아까 구분이 그 위에 줄은 제가 키보드에 마이크를 썼고 여기는 이 메모장 안에 메뉴에 있는 녹음을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쓰겠다 그러면 그냥 두시고 그 텍스트는 필요 없다 그러면 밑에 거기 치통 모양 누르면 그것만 삭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고 다시 플러스 누르면 여기서 사진 촬영해서 명함 영수증 같은 거 있죠. 명함 영수증을 촬영하면 그 안에 있는 이미지도 인식을 해요. 그래서 명함을 촬영하면 그 명함에 있는 날짜가 그대로 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영수증. 그래서 그 검색을 할 때 그거 가지고도 검색이 돼요. 그래서 사진 촬영, 이미지 추가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 추가 누르면 갤러리에서 근데 인식이 어떤 데는 잘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료 누르면 조금 있다가 이렇게 저는 이제 명함을 해봤는데 좀 인식률이 원래 이렇게 뜨면 명함에 있는 게 그대로 똑같이 텍스트가 또 하나 뜨거든요. 근데 아까 해보니까 인식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위에 눌러서 아유, 아유.
그럼 이렇게 됐으면 여기 저장은 되나요? 네, 다 하면. 네. 근데 지금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있다가. 아이고, 그죠? 네, 바로 전화 오는 바람에 했더니 끊어졌네요. 구글 TV에서 음성으로 입력하는 건 이상하네요. 삭제하고 다시 구글 TV에서 음성으로 녹음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고 가 하단에 플러스를 눌러서 이미지 추가를 해서 갤러리에서 명함을 갖고 왔는데 여기 이미지까지는 왔는데 원래 여기서 이미지를 터치하면 위에 송글씨가 보이고 점 세 개가 보이죠. 점 세 개를 누르면 여기 이미지에서 텍스트 가져오기가 있어요. 이미지를 가져왔을 때 그럼 누르면 이렇게 해서 밑에 뜨거든요. 이제 지금 텍스트를 인식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게 지금 뭐 인식률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여기 그 사진으로 가져온 그 안에 글자가 있으면 글자를 인식을 해요. 그 기능인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얘가 말을 안 듣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속물실 써서 여기다가 뭐 속물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자, 이미지 했고요. 그 다음에 메모 바탕에 색깔을 배경색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 옆에 눌러서 이렇게 체크해서 이렇게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좋은 기능이 체크박스라고 있어요. 밑에 녹음 다음에 체크박스 누르면 내가 체크할 사항들이 추가대로 이렇게 그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뭐 이렇게 순서대로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실행을 했으면 체크를 해서 선택 항목이 빠질 수 있고 또 누르면 그 밑에 또 생깁니다. 눌러서 이렇게 하나 생기는데 그거의 하위 항목을 하려면 옆으로 이렇게 밀어주면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위에 상위 항목의 아래 항목이다 이렇게 하면 체크 항목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밀어주면 아래줄로 한 줄이 들어와요. 이렇게 상위 하위 구분할 때 체크 항목을 큰 항목에서 만들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냥 목록을 누르면 원래 있는 앞으로 오고 이렇게 해서 체크 항목을 이게 대분류 소분류죠. 위에는 앞으로 나와 있는 건 대분류, 그 밑에 있는 거는 그거의 아래, 하위 이렇게 체크 항목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위에 핀 모양이 있고 알림이 있어요. 상단에. 자, 핀 모양은 그 메모에 상단에 올리는 거고요. 눌리면 상단에 올라가는 거고 그 옆에 종 모양의 플러스 있죠. 알림을 추가하는 거예요. 알림. 자, 그래서 내가 이 메모가 나중에 뭐 약속하는 내용이든지 아니면 언제 가기로 하든지 그 메모를 그 시간 되면 시간 설정을 하면 그 시간에 알림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중 내일 아침 일요 중에 거길 타치해서 시간을 바꾸면 그 시간에 내가 이 메모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고 그 시간 설정을 해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그 장소 있죠. 장소를 누르면 여기 집이나 직장이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위치를 누르면 내가 이제 시장을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시장 위치를 내가 해놓으면 그 위치에 왔을 때 알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림이 두 가지예요. 메모장에 시간을 설정해서 그 메모에 대한 시간 설정해 놓았을 때 알림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어느 장소 갔을 때 그 장소에 도착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이때는 이제 그 장소를 정해놔야 되겠죠. 그 뭐 시장이나 역이나 아니면 뭐 어디 특정한 건물에 주소를 집어넣으면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집이나 직장을 미리 해놔도 되죠. 그래서 장소 선택을 집으로 해놓으면 집에 대한 알림을 받고 직장을 하면 직장에 대한 알림을 받고 내가 마트에 오늘 살 목록을 메모를 여기서 쭉 해놨어요. 오늘 시장 볼 거. 오늘 시장 볼 거 뭐 쭉 써놓고 장소를 마트로 해놓으면 그 마트에 오면 저절로 이게 알림을 받으면서 이 메모장 선택하면 바로 내 목록 확인이 되죠. 요럴 때 저기 제일 유용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알림은 시간하고 장소로 미리 해놓으면 그거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구글 킵의 제일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상단에 핀 고정하는 거, 알림 정하는 거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는 거, 그다음에 이미지 추가, 그림은 이제 손 그림으로 하는 거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저장을 누르는 겁니다. 저장을. 그죠?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 이게 그 저장한 거는 저장한 대로 따로 저장이 돼요. 그냥 메모만 해놓은 거는 그냥 메모장을 이거 구글을 열었을 때 첫 화면에 보이는 거고 그 아까 보관까지 해놓은 게 보관된 메모에 따로 있는 거예요. 보관된 메모 여기에 보관된 메모에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걸 상당히 헷갈려하세요. 처음에는 자 거기 점 세 개, 삼선을 누르면 돼요. 삼선 상단 위에 삼선 그리고 그 라벨은 내가 이렇게 그 구분 항목 관리할 때 필요한 거예요. 너무 여기 많이 들어가면 진도를 많이 못 나가니까 자 요렇게 하고 자 PC에서 한번 구글 킥을 볼게요. 자 PC 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도 가능하지만 구글에서 메뉴에 있는 게 선택해도 됩니다. 이 구글을 열어서 아까 같이 여기 점 9개 상단에 점 9개 누르면 여기에 구글 킵이 있습니다. 노란 바탕에 전구 모양. 이걸 클릭해서 열면 조금 시간 기다리면 이렇게 메모장이 쭉 열립니다. 그거 똑같죠? 그래서 보관된 메모도 볼 수 있고 이렇게 여기서도 메모장을 내가 어떤 형식으로 볼 건지 선택할 수 있고 아까 한번 했었죠? 네. 또 알림을 내가 여기 확인할 수도 있고 추가로 알림 여기서 조정할 수도 있는 거지. 난 이런 거 모르고 나 하나님 언제 해놓았어? 이거 모르고 해도 진짜 너무 웃기네. 알고 해놨으면 말해야 돼.
그렇게 안 해요. 자, 됐죠? 구글킵은 그 그냥 메모장인데 그 PC하고 스마트폰하고 또 어디든지 해놓으면 양쪽이 다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성으로 해서 텍스트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를 그 찾아서 넣으면 우선 촬영도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글자도 인식을 해서 검색할 때 쓸 수 있다. 그다음에 알림은 시간도 저 설정하고 장소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장소에 도착하면 알림을 받을 수 있거나 시간이 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 그게 특징입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구글 킵 했고 간단한 거니까 구글 태스크라고 있어요. 구글 태스크. 여기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태스크라고 입력을 합니다. 요거는 약간 투두 리스트 같은 거예요. 바로바로 오늘 할 거를 그 편하게 해놓는 거예요. 구글 태스크 그래가지고 이게 그 저도 잘 쓰지는 않는데 구글 캘린더 그다음에 뭐 구글 드라이브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되게 편리해요.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설치 예, 구글 태스크 요거 설치하고 열기하고 권한 허용 주세요. 이제 일부 다 설치를 해야 되는. 예, 처음 하시는 것들은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이거 구글 킵도 이게 화면 위에 상단에 뜰 수 있어요? 그런 그거는 구글 안에 메뉴가 있으니까 굳이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구글의 메뉴의 상에 있잖아요. 아까 점 9개 눌렀을 때. 자, 구글 태스크 설치해서 열기를 하시면 이것도 맨 처음에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쓰는 지메일로 로그인을 하시고 이건 진짜 할 일을 정리하는 건데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할 일을 놓고 그게 일회성으로 눌러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는 날짜나 시간 안 넣어도 돼요. 밑에 그냥 뭐 이렇게 뭐 맞점, 화분의 물주기 이렇게 그 시간을 안 넣어도 내가 확인할 수 있으면 이렇게 놓고 내가 시간을 넣거나 반복되는 거는 거길 타치해서 내가 시간이나 반복되는 걸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분의 물주기라고 해놓고 그냥 놔두면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시간을 설정해서 터치해서 놓을 수도 있고 거기 반복에다가 일주마다 금요일에 이렇게 놓으면 거기 매주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태스크에. 그래서 내가 일회성인지 반복할 건지 그다음에 메모인데도 요거는 시간을 정해서 해야 되는 할 일인지 그걸 다 구분해서 놓을 수 있죠. 그래서
투두 리스트인데 이 반복되는 거 아닌 거 이거 구분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료라고 터치를 하면 그 항목에 이렇게 빗금이 쳐져요, 쭉.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그냥 할 일을 쓰는 경우하고 할 일을 시간하고 반복을 해서 한 경우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그 메모장을 특별히 들고 다니지 않으니까 주로 스마트폰은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생각이 날 때 이거를 열어서 언제 뭐 할 일 잊어버리지 않게 바로 입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걸 한번 구분해 보세요. 그냥 할 일을 그냥 입력만 해서 놔두고 내가 시간하고 반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하고 구분을 하면 나중에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요. 있는데 터치해서 세부 정보를 추가해서 날짜, 시간을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그러니까 어떤 약속을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나눠야 될 일이 있죠. 그러면 거기 하위 메뉴로 하위할 일을 또 추가할 수 있어요. 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복잡하지 않죠. 그냥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구글 드라이브나 구글 캘린더하고 연관해서 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게 포스트잇까지 쓰려면 되게 번거롭죠. 바로바로 쓰려면 위젯을 뽑아내면 좋겠죠. 위젯 같이. 자, 홈화면에서 프레스 홈화면에서 빈 공간을 꾹 눌러서 위젯 밑에 하단에 위젯을 터치해서 어, 위젯 검색할 때 그냥 태스크라고 해도 되고 여기 찾아서 하단에서 찾아서 태스크 해도 됩니다. 근데 영문으로 가요. 영문에 있어요. 영문에 태스크 여기 보이시죠? 태스크. 근데 큰 데스크가 아니고 작은 글자네요. 작은 글자 태스크.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확인하려면 좀 큰 게 나아요. 그래서 홈화면에서 앞에 두지 말고 뒤에 페이지에다가 두면 되겠죠. 터치해서 추가 누르면 여기서 계정을 내가 어떤 계정을 쓰는 건지 계정 선택을 하고 그럼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걸 위젯으로 떠났다가 홈화면 밀어서 터치하면 바로 내가 할 일 입력하면 되죠. 음, 이렇게 해서 그냥 저장을 하든가 여기 시간 설정을 해서 시간까지 해놓고 하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태스크 앱은 설치했지만 여기 위젯을 밖으로 뽑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얼른 터치해서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더 편리하겠죠. 진짜 포스트잇 같이 쓸 수 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PC에서 하는 걸 좀 해볼게요. 그 검색창에 구글 태스크라고 입력을 해도 되지만 거기 보면 점 9개 캘린더가 있어요. 구글 캘린더. 구글에 점 9개 누르면 캘린더라고 있어요. 어차피 이 구글 캘린더도 해야 되기 때문에 됐나요? 그러면 캘린더 여셨나요? 그러면 이제 구글 캘린더는 이거 끝난 다음에 바로 할 거고 그 오른쪽 맨 끝에 보면 구글 킵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 모양 있죠? 파란 게 그게 태스크예요. 태스크. 태스크 눌렀으면 제가 요 날짜에 태스크 한 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스크만으로도 쓸 수 있지만 그게 캘린더하고 연계가 돼서 캘린더 상에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위에 구글 킵 노란 것도 있죠. 노란 것도 구글 킵도 여기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구글 캘린더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은 좀 더 편리하겠죠. 캘린더를 저도 구글 캘린더 쓰다가 요새 카카오톡 캘린더가 편하니까 이걸 잘 안 쓰게 되는데 그 구글 캘린더를 기본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게 태스크나 구글 킵이나 이런 거에 쓰기가 좀 편해요. 좀 확인되셨나요? 들어온 김에 캘린더까지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구글 캘린더가 다른 거보다는 좀 심플해요. 그리고 사용하기가 좀 편하고. 자, 여기서 구글 캘린더 지금 그럼 여기 위에 보면 돋보기 있고 설정이 있고 월 여기 있어요. 근데 월로 보면 좀 꽉 차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관리 사항은 주가 나요. 주. 주로 바꿔주면 이렇게 지금 시간대별로 되죠. 요일별 시간대별로 날짜별로 이게 훨씬 일정 관리하기는 편하겠죠. 월보다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의상 내가 주간, 월, 그다음에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내가 날짜를 정해서 할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내가 그 음, 다음 주로 하면 이렇게 다음 주로 해서 밑에 이제 날짜하고 시간을 선택해서 거기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범위를 내가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 1시간 이렇게 바로 드래그해서 바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그 옆에 뜬 메뉴에다가 제목 넣고 뭐 이렇게 참석자 넣고 시간 넣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요게 요런 게 구글이 특징이에요. 되게 편리합니다. 한번 하나 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구분하면서 이거를 이벤트인지 할 일인지 알인지 약속 일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시간을 아까 드래그해서도 되지만 여기서 입력을 해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반복되는 주기가 있으면 반복되는 주기를 해서 한 번 하면 횟수도 정할 수 있고 기간도 정할 수 있고 이렇게 반복하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요 일정에 대한 뭐 세부 내용이 필요하면 놓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사항 눌러서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추가를 하나 생길 수 있어요.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되나요? 특별하게 이게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지금 주문하시는 분들 구글 캘린더 혹시 더 기능을 알고 싶거나 잘 안 되면 말씀하세요. 그래서 반복했다가 지웠거든요. 네. 그때 다시 반복을 하니까 안 되는 다른 날짜로 한번 해보세요. 거예요. 복잡하게 하려면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첨부해서 내가 어떤 사항들을 그 날짜에 대해서 뭘 확인되는 게 있으면 뭐 첨부를 미리 해놔도 돼요. 밑에 보면 이렇게 글 내용을 누를 수도 있고 어떤 사항을 이 링크 같은 거에서 첨부 파일을 추가해 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알림 이것도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똑같이 알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쭉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죠. 약속이 막 일정이 많으면 일정별로 그 색상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좀 중요한 거는 빨간 거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빨간 거로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상대적으로 다른 색깔로 해서 색깔도 이렇게 바꿔서 내가 눈에 띄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됐죠? 자, 이제 스마트폰에서 구글 캘린더를 열어보세요. 쓰시는 분들은 그냥 열어도 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똑같이 구글 캘린더를 검색을 해야 됩니다. 좀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쓰는데 뭐 크게 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보이는 거를 내가 이렇게 뭐 주별로 월별로 정할 수 있고 주로 하고 월로 하면 좀 복잡하겠죠. 이렇게 저 월로 바꿀 수 있고 그 상단에 삼선을 누르면 거기서 스마트폰 화면 보여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자,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캘린더 여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설치하시고 똑같이 권한사항 줘야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똑같이 처음 하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삼선을 눌러서 삼선에서 내가 보이는 거를 어떤 식으로 볼 건지 그다음에 주로 볼 건지 월로 볼 건지 일별로 볼 건지 그래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일정, 할 일, 알림 이렇게 또 내가 해놓은 거대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정을 내가 여러 개 쓰면 계정별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제일 보이는 게 주간이 제일 그래도 낫네요. 주간별을 보면 조금 스마트폰은 월은 너무 작고 주간별로 보는 게 제일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미 해진 걸 지금 이제 아까 PC에서 한 게 그대로 보이죠? PC에서 한 게 보이고 똑같이 이것도 스마트폰에 한 거 해놓으면 똑같이 이제 PC에서도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플러스를 해보세요. 밑에 플러스 눌러서 일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일정은 그냥 눌러서 일정 터치해서 바로 제목 놓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반 캘린더하고 비슷하죠. 이런 거는 다. 하고 이게 반복할 건지 아닌지 꼭 해주셔서 반복되는 거는 입력을 한 번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입력을 안 해도 되고 여기 있는 뭐 매일이나 매주 이게 아니면 밑에 맞춤 설정을 해서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림까지도 할 수 있고 여기 첨부 파일도 내가 불러서 첨부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제가 지금 두 개를 넣어놨죠. 누르면 이렇게 첨부 파일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전에는 퀵 메모, 포켓, 구글 킵, 구글 태스크, 구글 캘린더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해주십시오. 자, 그러면 식사하시고 몇 분에 시작할까요? 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따 네, 1시에 뵙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종료를 해놓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